소장님 몇 가지만 좀 확인하는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인 신문 시간이 길어지고 좀 힘든데 조금만 참으십시오. 예. 시간도 좀 오래되고 뭐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최대한 좀 기억을 더듬어서 그렇게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문했던 사항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추가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과 정인의 어떤 그런 경제적 공동체 관련성에 대해서 조금 전에 물은 게 있는데, 정인은 대통령과는 뭐 돈거래를 한 적도 없고 채무를 대신 변제하거나 사업을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아까 진술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돈거래나 채무 변제를 대신하지 않고 사업을 같이 하지 않았으나 정인이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 대통령의 어떤 그런 이전의 정치적인 영향력이나 사회적인 영향력에 그 도움을 좀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대통령은 워낙 청렴하시기 때문에 그런 돈이나 이런 거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도 아니고 저희들한테 그렇게 해줄 분도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 더 같이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혹시 그 대통령이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정인과의 그런 친분 관계로 인해서 그런 대통령의 그런 영향력이 혹은 국회의원 시절을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정인과의 정인과의 어떤 그런 친분 관계 와중에서 피청구인의 어떤 그런 영향력이 실제 그 정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도움이 된 적이 있었습니까? 제가 이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세무조사를 받고 집안이 전부 그런 압박과 그런 거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세무조사에서도 그런 일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예. 지금 정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많습니다. 정인의 재산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고 큰 묶음이 있으면 묶음대로 좀 나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정인이 좀 이 법정에서, 이 심판정에서 좀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저 지금 미술빌딩 갖고 있는 거는 옛날에 그 유치원을 했던 곳입니다. 30년 전에. 근데 그 유치원을 매입했을 때는 거기가 교회였습니다. 교회였었고 압구정동이 처음 개발할 때이기 때문에 그 배추밭이 많았을 때고 아파트도 막 들어올 때쯤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네 분이 생겨가지고 부부간에 목사님하고 그래서 굉장히 싼값에 나와서 그거를 유치원을 한 20몇 년 해가지고 그거를 지금 증축한 겁니다. 그게 이제 분당으로 이사가고 이게 이제 신도시가 생기면서 그쪽에 이제 유흥업소가 생기니까 유치원을 더 할 수가 없어서 생긴 게 그게 미승빌딩입니다. 그걸 가지고 몇백억을 재산을 형성했다는 둥, 집금화갖고 몇백억이 됐다는 둥, 그런 거는 그 전후 사항을 전혀 상황하지 않는, 고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인의 재산이 지금 가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채무를 뺀 순재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 골자가 되는 게 미승빌딩인데 그게 30년 전에 산 건데 그때는 얼마 되지도 않았던 건데 지금은 그게 시가가 올라가지고 뭐 100억, 200억 하는지는 모르지만 뭐 팔라고 안 내놨기 때문에 모르는데 지금은 한 팔면은 150억, 130억 하는 게 그게 저희 골자의 전부입니다. 그거는 네. 다른 거는 광어도 땅이에요. 청구인 측의 그 신문상 4-1항 그 정호성의 그 취임사 문구와 관련된 녹취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인은 아까 그 문화융성에 관해서 대통령과 본인이 얘기했다고 하는 그 녹취록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를 이 부분 녹취록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전후 사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 부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뭐 얘기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 아까 그 문화 관련한 문화융성 관련한 그 청구인 측의 그 신문 내용에서 보면은 이 녹취 내용 이전에 벌써 이 취임사의 관련 내용에 대해서 피청구인 본인이 그 문화융성, 창조경제 그리고 국민행복이라는 이 국정지표에 대해서
그 각자의 개념이나 그런 상호간의 논리적인 연관성에 대해서 먼저 대통령이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난 이후에 그 나중에 지엽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녹취록인 것으로는 일단은 확인이 되는데, 녹취록상 그렇습니다. 그 녹취록이 그 내용이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기억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대통령께서는 확실한 자기의 철학이 있었고 어떻게 나라를 운영한다는 그 기본 의식이 있는 분이었는데, 그 녹취록의 내용은 마치 제가 무슨 문화융성 끌고 다 나간 것 같이 했는데, 그거는 전후 사정을 살펴봐야지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그 청구인 측의 그 신문상 22쪽 중에 5페이지 부분입니다. 그 정호성 비서관과 공유했던 그 이메일 계정에 대해서 물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인하고 정호성 비서관이 대선 과정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했던 이메일 계정을 사용한 적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혹시 그 이메일 계정이 ZIXI9876이라는 그 이메일 계정 혹시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 구글 메일 계정입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 당시에 이 ZIXI9876이라는 계정을 정호성 비서관과 정인 외에 다른 비서관들, 그 당시에는 대선 운동 과정이기 때문에 캠프의 다른 사람들도 혹시 같이 공유했던 그런 구글 계정은 있었다는 건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이춘상 보좌관이 그거를 했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돌아가셔가지고 확실히 기억은. 하나 또 묻겠습니다. 아까 그 입시 체육 특기자 입시 전형 관련 개선 방안 내용, 요 관련한 문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문화체육비서관실 행정관인 강정원의 진술에 따르면은 이 입시 개선 방안은 2016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 부분 아는 바가 있습니까? 몇 년도에 시행되는 거 그런 거는 모릅니다. 모릅니까? 혹시 정인의 딸인 정유라가 대학에 입학했던 연도는 2015년도 아닙니까? 15년도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 대통령은 저번 2016년 10월 25일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최서원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이 있다라는 표현을 한 바가 있는데,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어떤 도움을 줬는지 좀 정인이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 보궐선거 나가실 때도 주변에 아무도 안 계셨고, 그때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나가셨기 때문에 그때도 저희 유연희 아빠가 좀 도와주시고 그렇게 했고, 또 전두환 시절에 그때 많이 핍박을 많이 받으셨는데, 그때 굉장히 마음을 힘들게 가지셔서 거의 가택에서 계셨기 때문에 그때 많은 위로를 좀 편지로나 뭐 이런 걸 많이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 도와줘서 그 인연이 그랬고, 또 제가 곁에서 떠나지 못했던 이유도 챙겨주실 분도 사실 옆에 다른 분들은 안팎에 다 계시니까 그렇지만 마땅히 없었고, 또 본인이 필요한 이런 개인적인 거나 이런 거를 해주실 분이 없어서 정말 제 나름대로는 충신으로 남고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런 오명을 쓰고 또 이렇게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아까 정인께서는 대통령의 정책 기조가 아주 강하고 국정 철학이 분명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는데,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인이 알고 있는 바는 어떤 겁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들을 잘 살게 하고 싶어 했고, 또 나라를
선진 방국에 올리고 외교적으로 막 강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열망이 굉장히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건 유출과 관련해서 아까 답변한 것 중에 몇 가지 관련해서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의는 지금 그 의상 관련이라든지 말씀 자료의 어떤 자꾸 수정한 거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 기억나는 부분도 있는데 상당수 문건에 대해서는 지금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정호성이 보내준 문건들 다 열어보기는 본 겁니까? 제가 다 열어보지 않습니다. 저도 바쁘니까 관심도 없고 봐달라는 그 연설문에 대한 어떤 그런 것만 보고선 저녁에 오니까 또 특히 저도 바쁘니까 그렇게만 보냈던 기억이 나지 뭐 전체적으로 뭐 검찰에서도 뭐 얘기를 하는데 저는 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 스스로 자료 유출을 하려고 정호성 비서관도 했던 것도 아닌 거고 저도 마찬가지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미르 재단하고 K 스포츠 재단과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대통령이 두 재단에 정인이 관여되어 있었다는 것은 몰랐을 것이다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들은 깊숙이 답변을 하시면서 이 두 재단에 대해서 정인이 깊숙이 관여한다는 부분은 관여했다고 하면 아마 싫어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피청구인 대통령이 이 두 재단에 대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본인의 어떤 스타일 자체가 지인이나 측근들이 이런 본인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에 관여하는 걸 싫어하는 피청구인 자체의 스타일상 그렇다는 겁니까? 대통령의 스타일상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하거나 측근이 나서서 어떤 일을 도모하거나 이렇게 하는 걸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지켜만 보라고 이렇게 보내는 게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엮이다 보니까 이렇게 엮이게 돼서 대통령께서도 심한 저거를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 64-1-4 신문사항과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WK라는 WK가 정인 몰래 직원들이 정인을 배제시키고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아 폐업을 시켰다라는 진술을 조금 전에 하셨는데 그 폐업을 시켰다는 의미란 거는 정인이 결국 본인의 지분을 정리하고 지분을 정리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지분을 정리한 게 아니라 그거를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이게 K스포츠하고 이렇게 블루케이가 계속 엮여서는 말이 많으니까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139-1 신문사항과 관련된 겁니다. 정호성 비서관이 대통령으로부터 메시지를 잘 작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여러 번 혼이 났다는 사실을 정인이 알고 있나요? 그렇게 돼서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정호성 비서관이 대통령의 꼼꼼한 업무 스타일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정호성 비서관한테서. 네.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말씀 하나하나에도 이렇게 체크를 하고 그냥 넘어가는 스타일이 아니시고 또 보고 하니까 그게 이제 남자들이 보는 문맥하고 상당히 다른 부분이 이제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런 어려움은 연설문이나 말씀 자료의 작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렇다는 건가 하면 전체적으로 그랬다는 겁니까? 작성과 연설문이죠. 예, 이상입니다.